네, 이어서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세밀하게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뉴욕 증시는 11월 마지막 거래일이나 12월 첫 거래일이나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네요. 마지막 거래일에는 다우와 나스닥 지수였는데 12월이 되자마자 나스닥 지수가 오늘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전일엔 다우와 S&P의 최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었죠. 자, 결국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매크로 쪽에서 잘 받쳐줬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조업 PMI, ISM 그리고 S&P 글로벌에서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어제 저희 일정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 사실상 여전히 50 이하인 구간에 있지만 그럼에도 전월 그리고 컨센 대비 상회하면서 나쁘지 않은 결과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용으로 시장의 시선이 쏠리게 되겠죠. 이번 주 상당히 많은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너무나도 고점에 올라와 있는 뉴욕 증시 지수단에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사실 어제장에서 뉴욕 증시는 개별적으로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4년 전에 인텔을 살리자라고 들어왔던 CEO죠. 팻 겔싱어 CEO가 전격 사임을 표명하면서 프리마켓에서 한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한 인텔이었고요. 자, 반도체 쪽에 이슈가 많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그동안 회계 논란에 휩싸여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딱히나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이슈, 뭔가 증거도 찾기 어렵고 여기에 새로운 회계 책임자를 선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자, 이러한 연휴와 함께 기다렸었던 미국 상무부의 HBM 관련해서 AI 반도체 관련해서 대중 수출 규제가 발표됐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상승이 결국에 나스닥 지수의 최고치로 그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사실 반도체 이슈만 제외하고 보면 어제 우리 시장에서 약간은 컬러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중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떠올랐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관세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금 스며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찌 됐건 어제장 마감 상황 먼저 복귀하면서 오늘 새롭게 나온 이슈들 연결고리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컬러가 변화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넘어가 보시죠. 자, 대표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색채는 약간은 옅어지고 있고 그 밖에 번외로 계속 보자라고 했었던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 그 밖에서 수급이 받쳐지는 기업들 저희 계속 찾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색채가 뚜렷해졌습니다. 그 밖에 볼만한 이슈도 참 많은 어제장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조금 볼까요? 자,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장으로 꼽혔었던 게 바로 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HD 현대중공업의 일봉 차트긴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조선주들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 고점을 터치하고 나서 약간의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로 조금 전환한 듯한 추세 전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밖에 우주항공이라든지 AI 쪽으로는 물론 일부 기업들 상승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컬러가 조금씩 변화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어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던 수급이 어디로 갔을까 하니 바로 이쪽이었죠. 저희 계속해서 수급 체크하고 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엔터라든지 네이버 카카오는 거의 한 달 정도 전부터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 밖에 새롭게 떠오른 섹터라고 하면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도 지난 금요일 날 또 이화진 과장 출연했을 때 시프트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바가 있었는데
자, 여기에 있어서 인앱 결제 수수료가 인하된다면 게임사들의 마진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또 분석이 회자가 된 겁니다. 사실 인앱 결제를 하면 대표적으로 애플이 될 수 있겠죠. 애플이 유럽에서 지금 원래 받던 수수료에 비해서 절반으로 내려서 받는다라고 결정을 내린 게 화두가 된 건데 이것을 비단 유럽에만 실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게임사들이 큰 지출 포션을 차지했었던 부분이 줄어들면서 마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다음 주에는 게임사들의 주 또 모멘텀 그 재료를 할 수 있는 더 게임 어워즈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LA에서. 그리고 더해서 시프트업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긍정적인 상황에서 게임주 다시 한번 봐야 된다. 내년에 노려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의 경우에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직 노이즈가 있는 하이브보다는 그래도 YG라든지 JYP 쪽으로 보자라는 언급들 왕왕 드렸었는데 그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별 이견은 없습니다. 네카오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는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벌써 20만 원 터치하고 어제는 소폭의 차익 실현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수급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금 특징적이었던 건 카카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게임주는 사실상 카카오 게임도 같이 좀 여파를 받은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밖에 카카오뱅크 페이 그리고 원래 대장으로 꼽히는 카카오까지도 전체적으로 수급, 뭐 상승률 다 좋았습니다. 이제는 카카오도 좀 볼 때가 된 건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아니면 아직까지도 미래를 향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카카오로 일시적인 상승으로 봐야 할지 좀 고민이 됩니다. 두 분의 의견의 변경이 있는지 잠시 뒤에 여쭤볼 거고요. 그 밖에 볼만한 이슈로는 사실 오늘 새벽에 나온 반도체 이슈가 가장 굵직할 것 같지만 어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네요. 일단 먼저 첫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1일자로 나왔는데 보시면 기사들은 죄다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면서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근데 나쁘진 않았죠. 미국에 있어서는 뭐 여전히 YOY 기준으로 10% 넘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나 고무적이었던 쪽은 색조가 무려 100% 넘게 급증을 했다라는 사실인데 반면에 기초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 밖에 중국은 뭐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일본은 저희가 알고 있었다면 기타 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 베트남, 폴란드처럼 아시아나 유럽 쪽의 성장률이 상당히 두드러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대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화장품. 이렇게 보신다면 사실 이제는 좀 포트폴리오를 다국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기업들을 보자라는 힌트를 얻었었는데 정말 연결고리를 찾아서 실제로 투자에 접목을 시켜볼 수 있는 때가 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제 잠깐 찰나에 또 들었고요. 그 밖에 폴더블 쪽에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폰도 폴더블 출시를 확정하면서 어제 보신 분들 아마 꽤 계셨을 겁니다. 어떻게 아이폰의 이미지가 될 건지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녔는데요. 자, 지금 삼성이 반도체도 쉽지 않은데 폴더블 쪽도 쉽지 않죠. 중국에 이어서 이제 애플까지 출시가 된다면 아마 더 큰 맞수는 애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치매 치료제 레켐비가 출시됐다라는 소식도 11월 말부터 왕왕 들려왔었는데 12월 어제부로 이제 대형 병원이라든지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러나 비급여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죠. 연간 한 2에서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건데 현재까지 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미래를 봤을 때도 지금 고령화 그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비만 치료제 쪽이 아닌가 싶어요. 비만 치료제도 처음에 우리나라에 상륙했을 때 그 테마들이 전체 다 일어나면서 상승을 했지만 이에 대한 실익을 따져볼 새도 없이 금방 식었었죠.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유심히 전략을 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색채가 변화됐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 건지 이 가운데서 미리 챙겨볼 만한 이슈는 무엇인지 3가지 포인트 점검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밖에 새벽에 나온 이슈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미 상무부가 AI에 필요한 특정 HBM에 새로운 통제를 도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특정 HBM이란 무엇인고 하니 메모리 대역폭 밀도가 초당 2GB를 초과하는 HBM 대중 수출 통제 초과하는 HBM에 대해서 대중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건데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해서 거의 대부분의 HBM이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중국도 아주 강경하게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단호히 반대하고 그들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겠죠. SK 하이닉스보다 지금 삼성전자가 문제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HBM 쪽을 중국향으로 수출하는 포션이 넓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결국에 다시 5만 원 선을 깨고 내려갈 것인지 좀 진지하게 오늘 두 분께 의견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2차 전지도 오늘 이슈가 많습니다. 보시면 미국이 삼성 SDI와 스텔라티스 합작 법인에 대해서 한 10조 5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라고 밝혔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1월 20일 그 전에 다 지원이 될 것인지와 함께 그저 직접적인 보조금이 아니라 대출 지원이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에서 크게 반응이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듯 보이고요. 끝으로 GM은 배터리 합작 법인 지분을 LG 에너지 솔루션에 매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을 넘긴다, 우리는 손을 뗀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분께 조금 더 힌트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하러 가보시죠. 자, 화요일 아침입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와, 모처럼 새벽에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나온 반도체 수출 규제안부터 검토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미국 상무부가 AI에 필요한 특정 HBM에 대해서 새롭게 통제를 한다라고 밝혔는데 특정 HBM이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HBM이 지금 포함되는 걸로 전해졌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영향이 클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럴까요? 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지금 HBM 우리 이제 HBM의 그 판매 추이라든지 이제 그 세계 시장 점유율 이런 거 볼 때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납품 하나도 못 하는데 왜 매출 비중이 거의 반이 삼성전자고 반이 하이닉스로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HBM 매출이요? 네, 그 HBM 전체로 봤을 때는 HBM2E라고 해서 그전 모델까지 열심히 삼성전자가 만들었고요. HBM 자체가 원래 삼성전자에서 먼저 만들었던 기술입니다. 근데 그거 관련돼서 이제 3단계로 이제 못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고 넘어갔어도 이제 엔비디아에 통과가 안 된 부분인데 네. 지금 이제 일부 AMD 쪽으로 이제 물량이 좀 나가고 있는데 2나 2E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주지만 사실은 뭐 다른 미국에 있는 일반 그 빅테크 회사들 중에서도 이 2E를 갖다 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생산하는 2E의 30% 정도는 중국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 못 팔게 되면 그 30%가 고스란히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당장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뭐 기술 개발을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찍어만 내면 되는 물량을 못 팔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뉴스의 가장 큰 피해는 삼성전자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2E 자체를 아예 거의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부분 다 지금 엔비디아 향으로 맞추느냐고 그쪽으로 물량을 집중했기 때문에 레거시 쪽은 오히려 지금 중국에 공장을 많이 두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불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 HBM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더 뭐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안 그래도 죽어라 하고 있는데 더 죽으라는 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네. 역시 미국은 믿으면 안 된다. 이게 교훈인 것 같습니다. 참
자, 그러면은 임수재 대표님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다시금 오만전자를 오늘 좀 위협 받을 수 있겠네요. 일단은 뭐 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주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은 있고요. 이번에 이제 대중 반도체 규제가 HBM으로 이제 좀 한정화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전에 또 이제 기존에 나갔었던 이제 대중 이제 반도체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국내 기업들은 계속 지금 유예를 받고 있는데 과연 그걸 유예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또 얘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좀 전에 이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지금 SK 하이닉스도 이제 지금 중국 내에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업그레이드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대중 반도체 규제가 뭐 좀 한정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단은 국내 업체들의 중국 수출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일단 투자 심리는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직접적인 타격으로 하면 삼성전자가 크겠지만 SK 하이닉스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인데 오늘 그러면 반도체 가지신 분들 어떻게 전략 짜야 돼요? 일단 내려가면 더 사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뭐 아예 보지 않으시는 게 낫죠. 예, 뭐 그냥 굳이 오늘은 좀 기다려 보시고. 창을 보지 말까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49, 되죠? 89의 대응 요령이 아니라 이제 뭐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물려 계신 분들이죠. 네. 저가에 사신 분들 49,900원에 사신 분들 빼고는 지금 다 손해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굳이 지금 아마 5만 원대를 지켜주느냐 믿을 건 이제 그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는 3조인데 3조를 이게 한 달이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판 게 4조가 넘게 팔았습니다. 와, 예, 그래서 지금 4조 계산해 보니까 제가 4조 310억 정도 팔았더라고요. 네. 한 달 동안 딱. 삼성전자를. 예, 삼성전자를. 그래서 지분율도 지금 51% 초반대까지 이제 낮춰진 상황인데 일단 지금 어제 이게 더블 콤보죠. 사실은 CXMT한테는 또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건 자기들 장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고. 예, 여기 우리는 또 이제 HBM 수출하지 말라 그러고. 네. 한국에서 또 그 중국 기업들한테 장비 파는 중소기업들 많거든요. 뭐 넥스틴이라는 이런 회사들 많은데 그런 회사들 이제 다 타격 입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술을 쓴 거는 아예 보내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래서 본인들한테 입맞춤, 본인들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돌리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다 규제를 하는 그런 형태로 좀 나가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 이제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중국 매출 비중 높은 회사들도 여전히 타격은 좀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오늘 뭐 옥석 잘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격은 뭐 대형이나 소부장이나 다 불가피한 하루. 반도체줄의 낙폭이 조금 덜하게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도체 오늘 나온 속보 소식 정리해 보고요. 이번에는 2차 전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벽에 여러 가지 기사가 났어요. 미국이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 삼성 SDI랑 스텔라티스 합작 법인에 지원을 한다라는 소식 먼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호재가 맞는데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좀 뜨니까 손이 또 안 나가긴 해요. 그렇죠. 일단 뭐 기대는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는 좀 그러니까요. 퀘스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원받는 거는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할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이런 이제 뭐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뭐 통과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집행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시장 반응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한적이다. 그러면은 GM이 배터리 합작법인 지분을 LG 에너지 솔루션에 매각한다라는 거는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손 뗀다라는 건가요? 뭔가요? 일단 뭐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GM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 사업에서 제조를 같이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을 같이 이제 공유하려고 합작법인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네네. 안정적인 공급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을 처리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GM, LG 에너지를 보고 다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제 앞으로 나는 너희들한테 배터리 구매를 할 건데 네.
내 법인에까지 돈을 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발을 빼고 있다. 이게 전기차가 생각보다 이제 성장 속도가 느릴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합작법인 막 만들고 뭐 이런 거 한참 나왔을 때 이제 그 에코프로가 고공행진을 달렸을 때 그 무렵은 전기차가 막 100%씩 성장을 했던 때입니다. 한 대 팔리다가 두 대 팔리고 뭐 이러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GM도 급해서 막 합작법인 만들자 그러고 막 난리를 쳤다가 네. 지금 보니까 이제는 성장 않아도. 서둘 필요가 없는 거죠. 뭐 한 10대 팔리다가 이제 11대 팔리고 12대 팔리고 이런 정도니까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제 성장 속도가 느려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원래 이게 당연한 속도인데 그 전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지나치게 이제 친환경이 강조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빠르게 급하게 성장했던 부분들이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자동차 전문가들은 캐즘이 아니라 이게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원속도로 돌아오고 예, 있다. 맞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좀 악재겠죠 오늘. 악재 오히려.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GM이랑 각형 배터리 그리고 핵심 재료를 공동 개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데 지금 GM의 생각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생각과 좀 다른 동상이몽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찰나의 순간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크게 파일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와 2차 전지인데 이 부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뷰가 두 분 합치됩니다. 오늘 시장 좀 잘 점검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또 항상 제3의 안을 고민해 보고 있죠. 자,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시장이 조금 벗어났을 때 수급이 가는 종목들이 받쳐주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게임, 엔터, 네이버, 카카오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두 분은 이 중에 선택한다면 어느 쪽이 가장 조금 그래도 위로 갈 수 있는 룸이 더 남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안 움직였다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게임 관련주도 이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게임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장 큰 게 이제 비용 효율화죠.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나가는 이제 비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줄이면서 실적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게 비용을 줄인다라는 측면이 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좀 그동안 방만하게 했었던 거를 좀 타이트하게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게임 회사들이 내년에 신작 게임들이 계속 좀 출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특히 뭐 일단 이번 12월 달에 이번 다음 주죠. 뭐 카카오 게임즈가 패스 오브 엑자일 2라는 그런 게임을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뭐 1분기에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그다음에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 같은 그런 이제 게임들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조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앱 수수료가 이제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국내 게임 업체들의 대부분이 지금 게임을 이제 출시하는 게 모바일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대부분 뭐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뭐 애플 iOS 내에서 이제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다운을 받게 되면 이 수수료를 지금 애플이나 구글과 지금 나눠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 뭐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인앱 결제에 대한 이제 독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런 독점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 때문에 지금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앱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앱 수수료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앱 수수료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나가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중간에 조금씩 이제 뭐 해빙 무드가 조금씩 있다 보니까 이런 감을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게임 물론 이제 중국 게임들이 원체 많이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뭐 영향은 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중국 내에 한국 게임들이 조금씩 진출할 가능성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앱 결제, 중국, 신작은 결국 실적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 게임사 중에 게임은 특히 좀 옥석 가리는 게 중요한 데 보여요. 네, 그렇죠. 어떤 기업 볼까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P2E 게임 뭐 다시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P2E. 네, 그러니까 뭐 게임을 통해서 뭐 아이템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암호화폐로 바꿔주는 그런 게임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한 2년 전쯤에 그 바람이 한번 불었다가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조금 주춤거리면서 그런 P2E 게임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현 상황에선 최근에 암호화폐가 다시 이제 가격대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 P2E 게임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는 P2E 게임에 대한 이제 규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글로벌적으로 보면 P2E 게임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과 관련돼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위메이드이기 때문에 위메이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임수재 대표님은 게임전에서 위메이드 보자라는 힌트 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은요? 뭐 다 지금 게임 카카오 뭐 게임이나 엔터나 뭐 네이버 카카오나 다 좋죠. 뭐 엔터도 지난번 말씀 주셨고. 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그다음 수급이 몰리는 종목, 그러니까 네. 이제 틈새 공략을 하는 건데 삼성전자나 뭐 LG엔솔이나 지금 다 안 좋으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이버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17만 원대에서 뭐 아주 저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 저점에 산 사람은 없을 테니까 거의. 그러니까 17만 원 정도에서 한 20만 원 정도 올라온 거죠. 그러면 한 15% 정도 올라온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카카오도 보면 지금 저점이 32,000원대인데 지금 42,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유일하게 올리는 업종이거든요. 그러면 두 회사는 이제 네이버는 참 억울한 게 카카오처럼 뭐 실적이 부러지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주가는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거품이 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 뭐 밸류에이션상으로 네이버는 너무 좀 싸고요. 제가 볼 때도. 이번에 3분기 때 실적이 좀 잘 나와주면서 이제 의구심을 좀 해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AI 관련된 석박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네이버가 그다음에 엔비디아에서 유일하게 칩을 사서 쓰고 있는 빅테크 회사 중에 테크 회사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 LG랑 네이버만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잘 활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본업에 지금 이 AI 기능을 스며드는 기능을 집어넣어서 쇼핑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화시켰다는 부분에서 지금 뭐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본업도 좋아지는 데다가 사실은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도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 이게 더 커지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저는 20만 원을 일시적으로 깬다 조정이 나와서 그러면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아마 카카오가 좀 더 빠를 겁니다. 근데 카카오는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뭐 쪼개기 상장 이슈부터 시작해서 좀 걸리는 게 많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다 품고 있는 구글 형태로 가고 있는 네이버를 더 좋아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카카오는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 뷰를 좀 열어주셨네요. 옛날에 네카오 저희가 묶어서 질문 드리면 묶지 마세요. 같은 기업 아닙니다. 막 이러셨는데 여전히 네이버는 장기적으로 유효, 카카오는 조금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측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어제장에선 사실 새롭게 나온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화장품 수출 데이터도 보니까 동남아라든지 유럽 쪽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껴졌고 폴더블 아이폰 드디어 나오고 렉앤비도 비만이 있었기 때문에 좀 궁금합니다. 이 이슈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서 먼저 들어가서 기다려볼 만한 이슈 종목 있다면요? 일단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알츠하이머 관련돼서 뭐 단기적인 아마 이슈거리는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렉앤비요? 뭐 렉앤비 관련돼서는 뭐 국내에서 이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제 출시를 하고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알츠하이머를 유발하고 있는 아밀레이드 베타라는 그런 이제 단백질이 뇌에서 이제 쌓이는 걸 이제 막는 그런 이제 기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임상 결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1.5년 동안 투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위약을 투약했을 때보다는 뭐 27%, 그러니까 5개월 정도 이제 좀 더 지연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알츠하이머 관련돼서는 뭐 국내에서도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내 통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65세 이상의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중에서 한 70% 정도가 알츠하이머를 동말한 그런 이제 로 인해서 이제 발병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국내에서도 이런 알츠하이머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크다라고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국내에서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국내에서는 가장 뭐 지금 앞서가는 게 이제 젠백스 정도가 좀 앞서간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관련성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뭐 나와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올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츠하이머 레캔비 관련해서 젠백스와 함께 또 퓨처캠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힌트 주셨고요.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어느 쪽에 좀 민감하게 보십니까? 폴더블 아이폰 관련된 종목은 거의 없고요, 우리나라에. 네. 뭐 그래봐야 뭐 힌지 만드는 회사 몇 개 힌지, 네. 그렇게 있는데 저는 그냥 화장품 다시 보는 게 화장품이요? 미어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부분들에 대한 그 거품이 좀 빠졌다. 그러면 지금 실리콘투가 12개월 예상 PER이 한 12배 때까지 12배, 12배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많이 싸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매수를 했던데 이런 종목들 지금 근데 예전엔 미국이 컨셉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화장품 업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 시장 침투하기가 쉽지 않다. 네. 매니아층 정도만 노려야지 이제 전반적으로 침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전히 미국 사람들이 화장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도시 사람들이 하더라도 이게 워낙 종류가 많죠. 전 세계 화장품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MS를 10%까지 올린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나 상상하는 거고 실제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화장품 회사들이 뭘 하냐면 다변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각 국가마다 지금 공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출국가 다변화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셔야 되고 네. 이 유통에서 또 이제 실리콘투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실리콘투가 54,000원대까지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25,000원 지금 반토막 났는데 근데 지금 주봉 이렇게 한번 열어서 보시면 예전에 그 실적이 너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막 안 쉬고 올라갔던 것들을 다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3분의 2를 반납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그러면 이제는 원래 어느 자리로. 정도 60주선까지 밀려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지지만 좀 잘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이제 지금 당장 사시라는 말이 아니라 턴어라운드 하는 걸 보면 3만 원대 다시 돌파한다라고 하면 다시 또 들어가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준점을 또 확실히 주셨네요. 네. 미국과 중국, G2가 여전히 주축이긴 하나 아시아나 유럽 쪽으로 포트를 다각화하고 있는 실리콘들을 미어도 다시 한번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두 분의 말씀 바탕으로 중심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